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목별 책 읽기라는 북튜브 한세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잘 들어주실 거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이탈리아 북부에 사는 17살 엘리오라는 소년의 첫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나라에는 그해 여름 손님으로 번역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첫사랑을 떠올리면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간단한 줄거리 만화와 함께 본격적인 내용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 집에는 올리버라는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람의 사진을 미리 봤을 때부터 이미 관심이 생겼을 수도? 올리버는 항상 누군가 말을 하면 나중에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가 입는 옷과 수영복을 관찰하고 그의 말투나 표정 등도 눈에 담았다. 그를 향한 내 마음은 내 안에 나이테를 남겼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지러울 때면 차라리 그가 죽었으면 싶기도 했다. 그렇다면 내 마음도 끝이 날 테니까. 그가 이곳을 떠나고 난 후에도 그가 있던 자리를 보면 그가 보이는 듯하다. 만약 당신도 나와 같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줘요. 이 책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살 엘리온의 집에는 매년 출판을 앞두고 있는 작가들 초대해서 여름을 나게 해주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해 여름에는 미국에서 온 24살 철학교수 올리버가 여름 손님으로 오게 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올리버가 엘리오의 첫사랑 상대가 되는 거겠죠. 첫눈에 올리버라는 동성애 인물에게 마음을 빼앗긴 엘리오는 그 사랑을 감춰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도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올리버가 이탈리아에서 머무는 6주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로마에서의 짧은 휴가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리버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해에 올리버는 사귀고 있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20년이 지나서 휴가차 다시 엘리오의 집에 들르게 된 올리버에게 엘리오는 자기 자신은 아직도 그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엘리오는 17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7살의 어떤 이미지와는 꽤 다릅니다. 고고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살고 있는 곳이 도시와는 좀 떨어진 곳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예술 친화적인 면모를 띠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인데요. 실제로도 그의 인생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나면 자연에서 수영하기, 독서하기, 서점 가기, 그리고 하이든의 작품을 기타로 편곡하기 등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보내죠. 가족들과 대화할 때, 또 올리버를 생각할 때에도 그 예민한 감수성을 표현하기 위해 하이든, 헤라클레이토스, 스탕달, 퍼시 셸리, 모네, 에밀리 브론테, 몽테뉴 등의 예술인들의 이름과 작품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섬세한 감수성의 엘리오는 올리버를 떠올릴 때마다 성적 욕구와 상상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드러내서 보여줄 수 없는 올리버를 향한 그의 욕망은 꿈과 상상 속에서 굉장히 관능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 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성적 욕망을 길게 표현하는 작품들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읽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올리버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둘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 보이는 부분에서부터는 과거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느낌이 훅 다가오기 때문에 올리버와 엘리오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엘리오의 시각으로만 올리버를 보기 때문에 독자들은 엘리오의 눈에 비친 올리버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라고 해석할 독자들도 있을 거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릴 독자들도 있을 겁니다. 엘리오가 17살 첫눈에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과연 올리버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함께했던 그의 여름을 추억할 때 엘리오는 올리버가 자신과 완벽하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가 하나였다라고 추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인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달라. 서로 간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책의 말미에서 20년 만에 만난 올리버에게 엘리오가 당신도 20년 전에 그때의 나의 마음과 동일하다면 나를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마음속으로 부탁합니다. 겉으로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정말로 올리버가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엘리오를 불러줄지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책의 4분의 3까지는 엘리오의 성적인 충동과 욕망, 그리고 사랑의 낭만성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해답을 주지 않은 채 마치 오픈 결말인 것처럼
의외의 뒷맛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재미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그렇다인데요. 사랑을 경험하는 사춘기 소년의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감정선을 따라가느라 조금 에너지를 많이 쓴 작품이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이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 그 자체보다는 첫사랑에 대한 어떤 불완전함, 첫사랑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찰나의 반짝임, 그러나 그 불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던지고 있는 기대와 환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책은 우리나라에 2018년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원작도 같이 유명해졌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7년도, 그러니까 12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죠. 출간되고 나서 성소수자 문학에 수여하는 람다 문학상의 게이 픽션상을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총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20년 후에 다시 재회하는 텅 빈 자리라는 챕터는 영화에서는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는 분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이미 읽으신 분들의 후기가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여름 시리즈로 책을 읽는 북튜브 한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있는 발췌문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여름에 어울리는 책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독하세요. 나는 그의 셔츠를 펄럭이라고 불렀다. 여기 처음 온 날 입었죠? 그 셔츠는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가졌어요. 내가 나중에 이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시절 내 방에서 보낸 오후마다 내가 순간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항상 기억할 것이다. 20년 전은 어제이고 어제는 좀 더 이른 오늘 아침일 뿐이다. 아침이 오려면 까마득했다.